6만 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928만 원. 이 금액은 2,92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기준 고정제조 간접분과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되면 기준 조업도가 여기 있네요. 10,000시간이 있네요. DQ가 10,000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SP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SP는 어떻게 구할까요? 추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29원 여기가 추론해줘 1번 29점 290 2,928원? 요것 때문에 추론해서 2,928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적용한 금액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31036,800 이거는 31036,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업도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는 1756 그리고 조업도 차이는 1756 800 되겠습니다. 여기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툴을 알고 기계적으로 추론을 일단 추론을 할 수 있냐 그죠? 추론해서 이걸 반영해서 요거까지 구하는, 그리고 차이를 조정하는 초업도 차이를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제조간접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6번 볼게요. 3일에 직접 재료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우리 변동비 툴이죠, 그죠? 변동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동비에 가볼게요. 변동비 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떴습니다. 실제 발생가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거는 실제죠. 실제고, 이거는 실제 투입량 대비 예산이고요. 이거는 실제 산출량 대비 변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량 대비 변동 예산 이렇게 됩니다. 실제 투입한 양,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부터 먼저 해볼까요? 표준 가격이 있네요, 그죠? 표준 가격 여기에 곱하기 4, 일단 요거 메꿔볼게요. 4원 곱하기 4원 메꿉니다. 4원 메꿨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입량은 결국은 요거는 1000kg가 되네요. 1000kg. 여기도 1000kg 적습니다. 1000kg가 10,000kg구나. 10,000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유리하다. 그럼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이 뭡니까? 가격 차이는 100만 원이 가격 차이는 100만 원이 유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결국은 표준 가격은 오늘 왜 이렇지? 400원 이렇게 되니까 4원이 아닌데 400원 되면 이건 4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4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이 금액은 얼마냐면 이 금액은 추론해서 3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추론해서 300이라는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가격은 얼마냐? X 이걸 물어보는 거 쉽네요. 추론하면 3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죠? X는 300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풀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결국은 이 가격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가격 차이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Q 곱하기 뭔가? AQ 곱하기 AP에서 SP를 그죠?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가격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AP가 X니까 AQ는 지금 10,000 kg. 요거 X 빼기 여기에 3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는 그죠? 10만 원 유리니까 마이너스 뭔가. 이렇게 딱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이 x값을 구할 수도 300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97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설명 중 변동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생산량이 아니고 뭐예요? 판매량이다. 그래서 생산량은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그냥 변동원가 계산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하기 쉽고요. 예, 공통 고정원가를 부분이나 제품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제품별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달. 그렇지 않는 이유가 이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비만을 제조원가로 봐요. 고정비는 전부 다 기간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가와 다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볼까요? 3일은 단기 초에 영업을 시작해서 제품 500단위를 생산했고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했을 때 우리 단기 판매량이 300단위였다면 전부원가 계산의 제도와 차이는 얼마냐,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죠.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전부원가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비를 원가로 보는 거고 변동비는요, 고정제조간접비를 원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비, 기말재고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를 포함해서 원가 계산하니까 그만큼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변동원가 계산의 하에서의 변동원가 계산 하에서의 그죠? 영업이익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부원가 계산 하에서의 단기 순이익이랄지 이익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구할 때 기초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는 여기는 다하고 기말에 있는, 죄송합니다, 기초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는 빼고 기말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는 더하죠. 그죠? 더한 값이 전부원가 이렇게 지금 그죠? 나타날 거다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원가 계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이 부호가 뭐예요? 여기 바뀌는지죠. 그죠?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단 재고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3일은 단기 초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재고는 뭐야? 기초는 없다. 기초는 없는 상태입니다. 500단위 생산했는데 지금 판매량이 300단위였다면 남아있는 자료는 200단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단위. 200단위가 기말 재고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 단위당 원가를 10만 원이니까 여기서 단위당 원가 500단위 되겠네요. 그죠? 500단위. 금액은 200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200단위 곱하기 뭐예요? 200원? 그러니까 4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4만 원인데 이제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돼요. 4만 원이 변화되는데 여기 차이는 얼마냐? 기말제품 뭐 간단히 나왔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4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전부원가 계산에서 변동원가 계산에, 그럼 전부원가 계산에서 4만 원 이게 얼마냐? 이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만 원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뭐 여기는 감소가 없으니까 그냥 1번 정답이 되겠어요. 4만 원.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9번 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이 전부원가 계산에 있는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있는 영업이익보다 항상 우리는 전부원가라는 거는 변동원가는 전부 다 고정비가 아니, 변동비만 원가고 고정비는 다 비용하죠.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전부원가는 고정제조간접비를 포함해서 원가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재고가 크면, 재고가 많으면 전부원가 계산입니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때 뭡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생산 100개인데 판매량이 6, 70개면 그럼 재고는 뭔가? 30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의 원가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얘가 만약에 뭐 100만이라 가정할까요? 그럼 여기서 요 금액은 얼마냐 했을 때 요거는 요쪽 부분이라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140이 될 것이고 104만이 될 것이고 여기서 물어보면 마이너스 해야지 100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플러스 부호가 되죠. 근데 항상 기말의 재고가 크면 있으면 뭡니까? 항상 전부 원가가 더 우리 당기순이익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100번 볼게요. 전부 원가 계산은 자꾸 이런 주제가 되네요. 이렇게 원가 부착 개념이고 그 다음 변동은 원가 회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전부 다 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원가를 부착시킨다. 뭐 변동 원가는 회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가가 될 수 없다. 고정비는 회피할 수 없잖아요. 조업도 정가에 따라. 그러면 그건 원가가 될 수 없다고 봐서 변동비만을 원가로 인정하고 고정비를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원가 계산 방법이 바로 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01번 볼게요. 우리 이거는 CVP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기업가 니오는 월세 1억을 내는 커피숍 하루는 몇 잔을 팔아야지 최소 남는다.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야 남는다. 이거네요. 그죠? 요거 한번 월세 1억이고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요거 한번 손익분기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땡땡 카페에 강남역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월 평균 고정비는 1억 9,200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고정비죠. 월 고정비는 얼마냐면 1억 9,200이래요. 월 고정비 되겠습니다. 자, 점포 전문 포털 전부 라인과 커피 업계에 따르면 매장 면적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다르지만 최소 하루 매출이 얼마는 돼야지 금액이죠. 금액이 돼야지 손익분기점 매출을 맞추는 게 나타난다. 이는 4,0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지 달성할 수 있다.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평균 변동원가는 8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가 1단계가 뭐예요? 고정비를 먼저 구하는 거다. 그죠? 고정비를 먼저 구하는 거고 2단계가 바로 변동비를 구하는데 변동비는 800원이니까 결국은 피해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따르면 4,000원이니까 4,000원에서 800원을 빼면 3,200원이 뭔가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3,200원 공원이익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EP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BPS 그죠? 매출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BP는 여러분들 알죠?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공원비를 고정비를 나눈 거고 S는 공원에서 단위당 공원이익률이죠. 공원이익률을 나누게 됩니다. 단위당은 필요 없고 공원이익률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정비는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얘가 지금 커피 한 잔에 평균 먹던 얘기인데 하루에 얼마를 달성해요? 하루잖아. 하루 매출. 그러니까 이게 월 매출이니까 고정비를 1억 9,200에서 30일을 나눠요. 그럼 하루에 고정비가 배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루의 고정비는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640만 원 이렇게 되나요? 640만 원. 이게 1일 고정비가 됩니다. 이거 구했습니다. 요게 고정비는 구했고 여기에 640을 구했죠. 그죠? 요것도 640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은 3,200원이고 당일당 고정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80에서 48이 80%가 되네요. 그죠? 요거는 2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공원이익은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량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수량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양은 2,000잔 될 것이고 2,000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800만 원 되겠습니다. 800만 원 팔아야지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요거 2개. 근데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있잖아요. 하루 몇 잔이 있냐 이거잖아요. 제시하는 고정비는 월이니까 하루 1일 뭡니까? 1일 고정비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렸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형태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2번 볼게요. 고정비를 20% 증가시키면 변동비가 20% 감소한다 가정했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고정비를 증가하면 당연히 그죠? 고정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죠? 이게 공원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변동비를 높아진다. 뭐 변동비하고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럼 높아지지 않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변하죠, 당연히.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부분이 바로 있죠. 손익분기점이니까 고정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원이익은 변하지 않고 이게 다 틀린 내용이죠. 공원이익이 변하죠, 변동비. 총원가도 변동하지 않는 게 변하죠, 그죠? 순이익에 영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 볼게요.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단위당 판매 가격은 800원이다.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70원이라 가정하고 연간 고정비는 우리가 5만 원일 경우에 만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에 다음 중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단위당 P는 80원, 단위당 변동비는 70원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비율을 보면 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8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변동비는 자, 공원이익은 12.5%다 맞고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10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익분기점 매출은 BEPS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고정비에서 공원이익률을 나누게 되면 되죠. 그럼 고정비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고정비는 지금 연간 고정비는 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그러면 고정비는 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냐면 4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 맞고요. 40만 원. 이것도 맞다, 그죠? 이게 전부 다 맞는 거네요. 근데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타겟, 그죠? 매출액을 달성하려면 플러스 타겟 인컴 이거 다 하면 되겠죠, 그죠? DI. 그럼 여기에서 여기 다시 해서 여기 12.5% 12.5% 그래서 이거는 5만 원 이렇게 되죠. 우리가 타겟 인컴은 얼마냐면 단계에 만 원의 영업이익을 만 원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 그죠? 그리고 금액은 48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46만 원이라서 틀렸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분히 간추려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04번 가볼게요. 이거는 돌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돌은 뭐 저번 회차에 또 풀어봤던 것 같은데 돌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죠. 요거 돌은 레버러지 돌은 이렇게 좀 할까요? 자, 돌은 요걸 알아야 되죠. 여기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눈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눈 것을 돌이라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하겠습니다. 요걸 나누면요, 요 금액은 2가 되고 얘도 1이라 하고 얘를 2라, 요걸 두 개를 나누면 요거는 5가 되겠습니다. 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돌이 크다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
매출이 올라갔을 때 돌이 크다는 거는 신장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요 3일보다는 용산의 고정비 비율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 침체가 더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3일의 경우 200만 원이 증가하면, 그죠? 영업이익은 90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400이 되고, 얘는, 그죠? 두 개니까 2.8 이렇게 되고, 얘는 1.2가 되고, 30만 원을 빼면 여기, 그죠? 0.9, 9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90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서, 그죠? 맞고요. 아니면 1번의 얘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그죠? 어떻게 풀면 될까요? 기존의 영업 매출이 30만 원이잖아요. 여기 신장률이 몇 프로죠? 100%잖아요. 그죠? 100%에서 곱하기 100% 하고, 곱하기 도를 곱해주면 돼요. 돌은 2잖아요. 그죠? 2를 곱하면 손쉽게 90만 원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용산의 레버리지도는 5 맞고, 영업 레버리지도는요,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뭡니까? 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돌은 결국은 1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한다라면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항상 크다. 항상 크지 않죠. 용산이 더 감소액이 더 크다.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한번 볼까요? 3일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30단위 이렇게 될 것이고, 각 단위는 2시간에 뭔가 이거 할 때 2시간의 작업 시간이 들고, 부품은 7개가 소요되고, 요거는 완성 단위 수는 한 단위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